황벽 스님이라고 하는 조사에 어록을 잇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말이 가리키는 지금 당체를 이렇게 자각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둘 다 의미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당체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제 읽어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야 뭐 말 뜻대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당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책에 의하면 한 마음이 당체잖아요. 한 마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들의 언어가 서양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번역해서 이게 고어다. 1300년 전 당나라 중국의 언어를 지금 말로 옮기면 한 마음이란 것은 이제 한계 의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명료하게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쓰는, 자, 그래서 당체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 의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의식은 동시에 공간이면서 시간이면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할 때는 법신을 말하고,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보신을 말하고, 인간이라고 할 때는 화신을 말하는데, 의식은 동시에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로 다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본질에 좀 더 집중하면, 다시 말하면 법신에 좀 더 집중하면 의식의 본질, 법신불로서의 의식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이런 말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좁게는 인사동 선원에 있고, 또 조금 넓혀서는 여기가 종로구예요. 조금 더 넓히면 서울이고, 더 넓히면 뭐 대한민국이고, 뭐 아시아고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적인 감각을 가진다 이 말은 그런 좁혀서 보는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감각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공간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느낌, 공간에 대한 느낌, 이게 지금 의식에 대한 느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간이 느껴지나요? 공간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가 공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 없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허무의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공간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없고 공간 자체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간을 느낀다는 것은 느끼는 만큼이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확 조금 더 열리면서 공간감이 훨씬 더 넓어지죠. 산 꼭대기에서는, 호연지기에서는 확 넓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의식이 그때는 넓어지는 거고, 좁은 방에 가만히 있으면 그 좁은 방에 그만큼의 좁은 방이라고 하는 공간만큼의 의식의 크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다 작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만큼 신축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우리가 뭐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작아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참선할 때도 이 의식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이거다고 하는 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한번 의식이 이것이구나 하고 확인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아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죠. 이해됐나요? 공간에 나타난 무엇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아야 확 열린 상태로 공간 전체를 감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진짜 화두인 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의식이고 의식은 공간 자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이 마음자리라고도 해요. 의식을. 그러니까 이 의식을 제가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람이라면 어느 국한된 공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을 오히려 놓아버릴 때 이게 확 열리면서 공간 전체가 자각되는 그게 진짜 화두인 거죠. 그러면 많은 것이 이제 많은 의문이 풀려나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공간에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할 때 공간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할 때도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간에서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식은 바로 의식의 본질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황벽 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읽을 때 내용에 따라가면 황벽이라고 하는 1300년 전에 당나라 시대에 스님이 있었고 그리고 배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정성 벼슬을 살았던 제가 거사가 있어서 황벽 스님이 배휴 거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의미 따라가면 이렇게 읽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넘어서 의미도 물론 따라가지만 동시에 이 의식 자체에 대한 감각을 길러가는 것이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황벽 스님이 할 때 황하면 황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공간 자체 여기 의식이다 이게 통으로 나뉘지 않고 통으로 한 게 그러니까 황하면 황을 매개를 해서 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식이 자각이 되고 벽하면 이것이 자각되고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고 상관없이 모든 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본질인 변하지 않는 공간 자체에 이것이 지금 자각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어록을 읽는 방법이라서 이 둘을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슨 말을 해도 의미는 의미대로 흘러가지만 다시 말하면 현상은 현상대로 흘러가지만 그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어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공간 자체 여기에 대한 감각 그걸 지금 우리가 길러가는 것도 우리가 공부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황벽 스님한테 배휴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개의 의식일 뿐 다시 다른 것은 없다. 이때 법은 영어로 하면 thing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의법이란 말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현상은 없다. 다시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개의 의식일 뿐 다시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의식은 무시 이래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이제 실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식, 지금 자기 의식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좋은 거는 그냥 이 의식이지, 그냥 지금 깨어 있는 평범한 이 의식이지, 이것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의식은 없어요. 근데 같은 의식이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명료하게 깨어있는 의식은 약간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같은 의식인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방금 실련당한 어떤 젊은이의 그 의식 에너지는 굉장히 떨어져 있겠죠. 굉장히 침울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의식은 같은 의식인데 의식의 에너지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인간마다.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평등하게 같은데 현상에서는 다 달라요. 의식의 에너지 상태가. 이해됐나요? 네. 우리 기쁠 때하고 슬플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해요. 근데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평등한데 현상으로서는 다 달라요. 그러면 부처와 일체 중생은 현상으로서는 달라요. 에너지 상태는 달라요. 부처의 에너지 상태는 상당히 높아요. 중생의 에너지 상태는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의식도 편안한 의식은 의식인데 그것도 의식이다. 그리고 중생의 복잡한 의식은 복잡한데 그것도 의식이다. 의식으로서는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의식 자체는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의식 자체는 지금 색깔이 없어서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다. 그리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의식의 형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기한테서 확인이 돼야 돼요. 자기 의식이 색깔이 있는가? 투명하지 않나요? 의식이 색깔이 없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형체도 없다.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 의식을 여러분 의식을 있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여야, 모양 지어져야 있다고 하지. 근데 이게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공간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있는 따라 모든 것이 지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공간을 벗어나서 있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이 공간에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인연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이죠. 근데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찰나생멸하는 것이 시간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 속에 있어서 이걸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시간을 벗어나 있으면 실체라고 하겠지만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시간 따라 생겼다 사라지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무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무아나 공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법의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한 기본 틀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공간이라고 하는 감각, 시간이라는 감각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주로 좌선할 때, 앉아서 뭘 하느냐 할 때, 아직까지 의식이 자기한테서 이거구나 하고 확인 안 된 사람은 의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확인한 사람이라면 의식이 이 공간 전체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렇게 국집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열어놓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할 때까지는 의식이 이거구나 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되게 일심이라고 해요. 이 한계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일심이라고 해요. 근데 일심을 확인한 다음에는 무심이라고. 그래서 일심하고 무심이 달라요. 대개의 명상은 일심이에요. 대개의 명상은 일심이에요. 근데 참선은
무심이에요. 근데 무심이 그냥 무심이 아니라 일심을 한번 갔다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다쿠앙 선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다쿠앙은 우리가 먹는 단무지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한자로는 택암이에요. 목택자에 암자 암자 택암. 택암을 일본말로 읽으면 다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못 모르고 다쿠앙 그랬는데, 예. 자, 다쿠앙 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심과 무심에 대해서. 유교는 일심을 지향한다. 근데 불교는 무심을 지향한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명자의 가르침에는, 유교의 성인인 명자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저녁에 닭을 이렇게 놓아 기르다가 저녁에 닭집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면서 한 마리만 안 보여도 그 닭을 찾으러 온 동네를, 이웃 동네까지 다 찾아서 기어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닭 한 마리만 안 보여도. 그래서 이제 닭을 마음에 비유하면, 사람들이 방심하고 살면 닭도 찾아오는데 자기 마음이 잃어버렸으면 그건 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방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일심이라는 말은 방심한 거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반 명상은 뭐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는 것.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심한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용어를 배우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딱 안 잊어먹기 때문에, 명자의 가르침은 방심한 것을,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구한다, 찾는다 하는 거예요. 구방심이 명자에 나와요. 명자가 구방심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방심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래서 구방심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때 하나는 이제 닭의 울타리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명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화두수행에서는, 우리 참선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무엇인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하고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딱 질문을 하면 이해한 것 가지고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식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 차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해 차원의 의식 말고 진짜 의식,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자기가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은 구방심, 일심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선은 한번 자기 의심을 확인했으면 구방심이 명자 가르치면 끝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참선은 요 방심.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일종의 깨달음인데, 우리 참선은 깨달음을 다시 놓아버리는 거예요. 방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음에는 자기 의식을 찾아서 집중을 해서,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식을,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쥐고 있으면
깨달음에 국한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다시 깨달음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음을 놓아버린다. 혹은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그 의식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의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욱더 의식은 커지고 분명하고 그리고 놓을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알고 그러면 의식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하고 완전히 의식을 놓아버리고 사는데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하고 의식이라는 걸 챙기면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점 이제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의식이구나 하지만 그 의식을 계속 의식이구나 의식을 하는 것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유교나 일반 명상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이라면 우리의 참선에서는 이제 확인했으면 그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놓는다고 이것이 사라지느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간을 확인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공간을 확인한다. 공간을 확인하면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을 확인하고 있는 자기 이 깨어있음, 일종의 생명력 같은 느낌? 이것이 지금 여기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을 확인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고 탁 놓아버려야 이 전체 공간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감각을 길러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연지기라는 것도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유교는 뭘 하나를 딱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있어요. 유교 선비 이런 걸 보면 뭔가를 탁 도덕이나 이런 걸 탁 세워놓고 그거를 지키는 쪽으로 유교는 강조를 해요. 삼강오륜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다음에는 놓아서 자동적으로 삼강오륜하기, 내가 삼강오륜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공부라서 지금 일심하고 무심의 차이, 구방심하고 요 방심은 방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초보자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초보자가 이 말 듣고 방심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먼저 초보자는 구방심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구나 하는 날이 와.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놓으면 놓을수록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공부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뭐 화내고 하는 모든 것이 공간에서 일어나지요. 여기서 일어나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변하지 않는 이 공간이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간이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공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은 한 개 공간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하네요. 제가 자주 쓰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밤에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이 펼쳐지죠. 꿈이 펼쳐지면 꿈 꾸는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하고,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사실은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꿈속의 세계에서 그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꿈속의 세계 하고의
꿈속의 세계의 어떤 부분으로서 잡으면 이 전체로 나타나는 의식을 잡을 수는 없죠.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의식은 어떤 개체로서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 그 꿈속에 꿈꾸는 의식이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면 그 꿈속에도 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는 꿈속의 나를 통해서 꿈꾸는 의식이 그 꿈을 경험해요. 이게 개입하는 거예요. 다시 꿈꾸는 의식이 자기가 꾸는 꿈속에다가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는가?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꿈을 꾸는 의식이 그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사라져도 꿈이 사라지면 꿈속의 사람은 사라지는데 꿈이 사라져도 꿈속의 내용은 기억으로 남지요. 왜냐하면 꿈을 경험하는 사람이 꿈속의 사람이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의식이 개입하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지금 반은 따라오고 반은 못 따라오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못 따라오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의 세계는 허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침대에 누워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그 의식이 꿈을 꿔서 꿈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꿈속의 안에도 누워있는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꿈속의 나가 또 등장하잖아요. 꿈속의 나가 등장하지 않는 꿈은 없어요. 그러면 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 등장하는 나가 꿈을 지금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꿈이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꿈이 깨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지금은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여행 가면 가방을 잊어버려. 꿈속에서 여행을 가면 가방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꿈을 잃어버린 나가 있잖아요. 근데 꿈을 깨면 꿈을 잃어버린 꿈속의 나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참 허탈하게 웃고 있는 그 나는 꿈 깨도 그대로야. 이 말은 뭐예요? 실제 꿈을 경험하는 것은 꿈속에 나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의식이 경험한다는 소리죠. 맞아요? 지금 두 분쯤 얘기하니까 한 4분의 3이 웃으면서 따라오시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얼굴이 굳어 있는 마지막 분을 위하여 결론만 다시 이야기하면 꿈속에 나가 꿈의 내용을 경험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꿈속에 나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의식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끝나면 꿈속에 나도 사라지지만 그 꿈의 내용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는 주체는 꿈속의 나가 아니고 꿈속의 나는 사라졌잖아요. 꿈속의 나가 아니고 그 꿈을 꾼 의식이 기억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은 꿈속의 내용은 꿈을 꾸는 의식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의식이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진실을 가지고 이 진실에다가 지금 이 순간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간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꿈을 꾸고 있어. 공간인 의식이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꿈속에 지금 각자의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해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꿈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속에 내가 경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꿈속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을 꾸는 의식 자체,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공간 자체가 이 꿈을 꾸면서 이 개체를 통해서 이 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서 일반적으로는 꿈속에 등장하는 나를 나로 알고 살다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꿈이 사라지면 이 몸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실제로는 이 공간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지는데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참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경험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실제로는 의식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우리가 인지하면 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그 눈을 돼지 눈이라고 해. 그러면 몸이 나일 때는 다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 세계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식이 나일 때는 이걸 이제 부처눈이라고 돼지눈과 부처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눈이면 여러분 의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꾸는 꿈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한 사람만 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체가 자기라고 할까요? 전체가 자기. 눈이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전체가 나라고 하는 거에 그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달리 보여요. 그 돼지 눈에는 돼지 세상으로, 돼지 세상은 파편화된 갈등하는 개체들의 이 세계, 고통의 세계가 보이고, 이 부처의 눈에는 이 전체가 하나로,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라는 말을 이제 부처 입장에서는 연기라는 말을 써요. 연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하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서 전체가 돌아가는 모습이 전체 입장에서 살게 되면 개체 입장하고 전체 입장은 비유하자면 대기업에서 처음 들어온 직원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 신입사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에 위치하고 신입사원이 보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는 그 눈하고 거기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래 묵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참 사장이 된 그 사람의 눈하고 그 대기업을 보는 눈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입사원은 좁겠지요. 그죠? 아직 뭐가 모르고 자기 주변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계장 입장에서 다스려보고 과장, 부장 해서 올라가서 이제는 완전히 고참 사장의 입장이 된다면 정말 모든 일이 눈에 싹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이 전체를 보는 눈하고 개체에 함몰되어 있는 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눈이 이렇게 개체의 입장에서 여러분 공간은 개체예요, 전체예요?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감각이 길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열려서 항상 넓어지고 전체의 입장을 감지하는 그게 이제 부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반 중생하고 다른 점은 그런 거죠. 다만 그 부처님의 의식이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식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잡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리 국소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크게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으로서 깨닫는다는 말은 개체에서 전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절대 입장에 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성숙해지는 데는 두 가지 어떤 말로 하자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의 발견을 의식을 성품이라고 부르고 발견의 견자를 써가지고 견성이라고, 본질 성자에다가 발견할 견자를 써서 견성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견성이 꼭 필요해요. 견성은 의식을 보는 거예요. 의식을 본다는 말은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식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문득 지금 이거 깨워가지고 여기에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해본다면 여기에 몸이 있다. 여러분 몸이 있습니까? 몸만 있어요.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죠. 몸이 있는데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죠. 그 몸 아닌 것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몸이 있는데 몸 아닌 것도 같이 있다.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지금 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한 것이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개체를 나라고 하는 습관, 그거를 아상이라고 해요. 그 아상의 내용은 분별심이에요. 분별. 이 전체에서 요거를 떼가지고 나다고 하는 그 동일시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일시는 이게 나가 되면 이 밖에 거를 반드시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아상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경계를 대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한다 안 한다.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견성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의식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습관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개체에 집착하는 습관. 개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습관. 그것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아상이 무의식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내가 의식화한다. 무명을 밝힌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명을 밝혀야 돼요. 무명이란 말은 무의식. 그러니까 현대어로 무의식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썼다고 해요. 무명의 내용은 아상이에요. 그 아상이 일으키는 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탐은 탐내는 거죠. 진은 싫어하는 거죠. 탐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치는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두 가지 단계다. 첫 번째는 견성이고 첫 번째는 도노라고 해요. 그 두 번째를 점수라고 해요. 도노, 점수. 점수는 점차 닦는다. 그러니까 점차 닦는 내용은 자기 무의식을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노
견성하는, 다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도노, 견성.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 도노.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성, 도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치적으로,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근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확실치 않네. 하고, 법문 들으면 들을수록 이치적으로는 슬폭이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 그러면 계속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의식이니까 이 의식을 확인하려고 집중해요. 이때는. 한 번은 자기 의식을 확인하려고 집중하는 과정, 그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직지본문을 듣고 의식이 뭐지? 하는 의심이 생겨서 의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직지, 곧바로 가리키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지금 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듣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나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것이 지금 의식이라고, 근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의식이면서도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이 확인하기까지는 또 약간의 그런 집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의심이 답답해지다가 스스로 어떤 기회에 이걸 의심하다가 어떤 기회에 이거구나 하는 와지일성이라 그래. 와 하는 한마디가 탁 나오면서 이거구나. 수많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록에는 뭐 이러다가 알아챈 사람, 저러다가 알아챈 사람, 수많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아챈 그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단지 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치를 알아듣고 근데 스스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의식이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자기가 정말 뭐지 하는 요것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가 의심이 풀리지 않는 증거는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이치는 빤한데 확인 안 된 사람은 답답해. 그러다가 한 번은 탁 이제 알아채면서 하고 이제 확인이 돼요. 그게 1단계 견성이라고 해서 도노. 그는 뭐지 하다가 단박에 알아채기 때문에 어느 인연이 닿으면 단박에 알아채기 때문에 도노 단박에 깨닫고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도노 견성을 해도 아상은 여전히 왕성해요. 아상은. 그래서 이 아상을 다스리는 것. 이걸 이제 항복기심이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을 써서 항복기심. 그래서 항복기심하는 이제 방법이 다양해요. 항복기심하는 방법은 다양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 7종이라고 하는 참선 안에서의 전통에서도 서로 간에 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견성을 해야 되고 견성을 안 했으면 아예 논의를 안 해요. 논의를 안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견성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탐진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탐진치가 하나로 딱 모아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는 자꾸 또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가 자각해서 욕심에 딸려가지 않는 것. 그게 지금 두 번째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 수업은 간단해요. 한편으로는 아직 의식이 자각 안 된 사람한테는 계속 의식입니다라고 일러드리고 또 다른 한편은 깨달음을
깨달음에 대한 욕심을 알아챘어요. 스스로.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면벽하세요. 벽 앞에서 그 마음이 못 나가도록 스스로 벽을 딱 세워서 앉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노하고 점수한다. 혹은 깨닫고 보림한다고도 해요. 점수를 보림한다고도 해요. 감사합니다.